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930 뉴스입니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 경주는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값진 성과도 함께 남겼는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포스트 에이펙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천년미소관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전시까지 에이펙이 남긴 자취를 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하나 눈여겨봤던 거 우리가 지금 또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하러 들어갈 건데 아마 더 벅찰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에이펙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인프라, 국정 공백으로 인한 짧은 준비 기간 탓에 여러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경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아트와 행사로 K컬처와 역사를 알렸고 천년 한우, 황남빵 등 K푸드와 다양한 K뷰티 제품들에 전 세계인들이 매료됐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행사 이후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우리 경주에. 세일즈 무대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에이펙 CEO 서밋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 글로벌 경제인 1,7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9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경상북도도 3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7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까지 발생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제 에이펙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평화 3대 분야에서 다보스 포럼 등 10개의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추진해 에이펙 효과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제1회 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경주 포럼이 앞으로 에이펙의 큰 효과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에이펙을 발판 삼아 천년고도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국립경주박물관의 천년미소관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천년미소관은 부지는 박물관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지만 건물 사용권은 경북도가 갖고 있어 정상회의 이후 철거 여부를 두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듭해왔습니다. 당초 건물을 해체한 뒤 경주 엑스포 대공원으로 옮겨 다시 조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경주 에이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념하기 위해 천년 미소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 중 불산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아변부 소둔산세 공장에서 포스코 DX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유독성 기체를 흡입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나머지 30대 근로자 3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흡입한 물질이 염산 또는 질산가스로 알려졌지만 경찰과 포스코는 배관에 금이 가면서 불산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산 유출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 현장 정밀 감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스페이스워크 개장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포항 환호공원에 주차타워가 건립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사업비 195억 원을 지원해 현재 환호공원 주차장 부지에 4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4단 구조의 주차타워를 내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관광객 편의 향상은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환동의 블루카본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항시 구룡포 병포리에 들어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와 해양 탄소 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감태, 미역, 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 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시스템과 제주 해녀어업 등 우리나라 전통 농업유산 4건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세계식량농업기구 FAO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9건의 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의성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과 신안, 부안, 갯벌, 천일염업 등도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 원대 온라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룸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 SNS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4명으로부터 105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930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